주임법과는 달리 요지급 일정 이하의 경우는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 건물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 창고 같은 거 이런 건 영업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장을 임차했다 또는 창고를 임차했다, 이거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장 및 사무실을 임차해서 도금 작업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사실행위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플러스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영리 목적 활동, 이게 뭐죠? 영업 활동이죠. 요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건물 임차니 임차 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 목적 활동, 즉 영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대상이 된다. 되겠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 대항요건 중에 주임법은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상위법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대항력 존속 요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선 변제 요건으로서의 사업자 등록은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상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했던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했다. 마치 주택 임차인이 전출한 거하고 똑같죠.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대항력은 상실이 되고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 4번. 상속에 따라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건물 양수인에 해당하는 걸로 봅니다. 당연하죠. 갑소유 상가 건물을 임대한 상태에서 갑이 상가 건물을 팔았건 죽어서 병이 상속을 받았건, 병은 임대인지를 승계해야 되니까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을 보는 건물 양수인에는 상속인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요. 5번 계약갱신 요구. 아니다. 법정갱신이군요.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이 뭐였었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그럼 법정갱신 되죠? 자, 이때 법정갱신 했을 때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요거는 갱신 요구죠. 법정갱신이 아니라. 법정갱신 이건 제한이 없죠. 법정갱신은 10년 초과해도 상관없어요. 약정갱신이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에 10년을 초과하든 20년을 초과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요게 10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틀린 질문이 되죠.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은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만 그렇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조 1번은 2번. 임대인 동의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법 전차인이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요거죠? 요거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이죠? 그 기간 내에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임차인을 대위하여. 우리 공유에서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죠.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죠. 즉 두 번째 그 관리에 해당되는 대표가 뭐예요? 임대.
해지. 또 하나가 갱신거절 통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유물 관리죠. 공유물 임대, 공유물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 거절. 그런 것들이 다 관리에 해당이 되고요.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한다는 거. 자, 7번 갑과 을 사이에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있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3기 연체시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3기를 연체한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가 됐을 때 갑의 을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 이거를 병이 승계를 해야만 되고요. 승계하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또다시 3기를 연체해야 양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지를 승계한 상가건물 양수인은 승계 전후가 아니라 승계 후 연체 차임이 3기 이상이 되어야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단 갑의 을에 대한 그 3기 이상 연체 차임 채권을 병이 만약에 승계했을 때 그때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게 아니라면 승계 이후 병이 갑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연체 차임이 3기 이상에 달해야 양수인 병은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8번 상가 건물 임대차 10조 이게 뭐죠?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1항부터 3항까지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죠.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현재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초과했어요. 그럼 더 이상 이건 행사를 못해요. 그러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를 못 받냐? 아니, 보호는 받죠. 상가 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8개가 있죠. 거기에 해당이 될 때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이 안 돼요. 계약 갱신 요구 10조 1항 1호에서 8호까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전체 기한이 이미 10년을 초과했어. 그래서 이상 갱신 요구를 못해. 그럴 때는 권리금 회수는 보장이 되겠죠. 당연히.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기억하세요. 10조 1항 1호부터 8호 뭐 3기 연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근데 10조 1항 1호부터 8호가 아니라 전체가 10년을 초과해버렸어요. 전체가 10년을 초과해서 더 이상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는 없어. 자, 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했다. 그럼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방해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기존의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새로 데려온 사람은 절대로 임대차 계약 안 할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박탈될 거다라는 게 미리 예상이 되면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임차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리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선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자, 이것도 판례 문구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볼게요. 9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임차인에게 주선했어. 이 주선이 원칙이에요. 소개를 해야 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금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했게 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자와 반드시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없었어도 방해를 인정할 수 있어. 또 하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자를 소개했었어야 돼요. 근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특별한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소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칙은 소개했어야 되는데 반드시 소개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구를 잘 연결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10번 했군요. 12번 권리금은 이런 거고요. 12번 이거 11, 12번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없는 내용인데 어디 있더라.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이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방해예요. 그런데 갑이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이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이 없었어야 돼요. 자, 여기서 1년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이 없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1번, 기존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서 1년 6개월 동안 문을 닫아두고 있었던 걸 말하냐? 아니면 2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 그 후 1년 6개월 이상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걸 말하냐? 둘 중에 하나.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 방해 중에 계약 체결 거절이 있다. 이게 방해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1년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우. 자,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상가 건물의 영업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1번
기존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장사를 안 했다는 걸 말한 거냐? 2번, 아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그럼 1년 6개월 이상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걸 말하는 것이냐? 뭐 대립이 있었고요. 최근에 대부분이 2번을 말한다. 그래서 갑이 병과의 계약 체결이 정당하다. 병과의 계약 체결 거절이 정당하다. 따라서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실제로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1년 6개월 이상 이 건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 체결 거절은 방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판례 좀 조심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홈페이지 거기 최신 판례 개신 판례 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 정도까지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판례 나오는 판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 12호는 보실 필요 없고요. 나머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의 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이면 가등기 담보법도 꽤 되네요. 집합건물법도 꽤 되고 각각 조금씩 해야 되겠군요. 한꺼번에 하려고 했더니 양이 많네요. 예, 뭐 시간을 달리해서 한 두세 번에 나눠가지고 천천히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등기 담보법부터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거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의 판례들은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결론만 암기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고 뭐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면 좋고요. 안 나더라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